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큰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로 무엇이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즉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육이라는 핑계로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가족과는 즉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가족 관계의 경계선을 분명히 그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인격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4세 최정순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순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세 자녀를 키워내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세 자녀 모두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켰습니다. 결혼도 모두 성대하게 치러주셨습니다. 손주들까지 태어나 행복한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엄마가 자꾸 간섭하니까 며느리가 힘들어해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허탈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평생 헌신했는데 오히려 간섭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2부 두 번째 사례와 더 심각한 문제. 이제 더 심각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김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자 씨는 둘째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손주 돌봄을 도와주며 나름 보람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우리 가족이 정말 불편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부부가 자꾸 싸워요. 차라리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참담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며느리가 잠든 틈에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현재 영자 씨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계십니다. 가끔 아들이 연락하지만 만나지 않습니다. 엄마, 그때 며느리가 말을 잘못했어요 라고 하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슨 말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혈연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영자 씨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할까요? 혈연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할까요? 본문 3부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들으면 안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도 이런 말을 한다면 즉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격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요. 당신은 짐덩어리예요. 이런 말들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런 말을 한다면 즉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가 더 행복했을 거예요.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이런 말들은 정신적 살인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세 번째, 과거의 희생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뭘 했다고 그래요. 당신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한 일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말들은 평생의 노고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헌신을 폄하하는 말입니다.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거리를 두세요.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참으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71세 임명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숙 씨는 큰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매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답답해요.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이 시끄러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딸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숙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가족이라도 이런 말은 들을 수 없다. 명숙 씨는 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가족이라고 해서 무슨 말이든 해도 되는 건 아니다. 한 번 더 그런 말 하면 이 집을 나가겠다. 처음에는 딸이 반발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래요? 가족끼리 무슨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명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상처를 줘도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후로 딸은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녀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화를 내거나 울면서 대응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69세 박정희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희 씨는 막내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자기 생각만 하고 우리는 생각 안 해요. 예전 같으면 울면서 변명했을 겁니다. 내가 언제 이기적이었니?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희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마라. 나도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도 더 감정적이 됩니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75세 조순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요.
순덕 씨는 70세가 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그래요? 집에서 쉬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순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정할 거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지금 순덕 씨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가족들도 그런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반복적인 인격 모독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65세 한영자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영자 씨는 큰아들에게 계속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무능해요.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창피해요. 엄마가 바뀌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어요. 영자 씨는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니. 하지만 아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바뀌세요. 엄마가 문제라는 걸 인정하세요. 결국 영자 씨는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족이라도 이런 대우는 받을 수 없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지금 영자 씨는 혼자 살지만 평안합니다. 상처받을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혼자라도 존중받는 삶이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준, 변화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뀔 생각이 없다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73세 김정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순 씨는 며느리에게 계속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시대에 뒤처져요. 어머니 방식은 다 구식이에요.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교육에 끼어들지 마세요. 정순 씨는 며느리와 진솔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달라.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겠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체가 문제예요.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더 평화로워요. 솔직히 어머니가 부담스러워요. 정순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정순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와 떨어져 살겠다.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다. 가족이라도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현재 정순 씨는 혼자 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상처받으며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기준, 신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입니다.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체적 위협까지 한다면 즉시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족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원한이나 복수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격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평생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치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상처받으면 자신을 먼저 탓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더 잘했으면 달랐을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70세 안순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희 씨는 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엄마가 조금만 더 현명했으면 좋겠어요. 순희 씨는 몇 달 동안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내가 딸을 힘들게 했나? 내가 현명하지 못했나?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자신감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이야, 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잖아. 너는 충분히 좋은 엄마였어. 딸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잘못된 거야. 그때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딸의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순희 씨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딸의 문제다. 나는 더 이상 자책하지 않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가족이 전부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72세 박미경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경 씨는 자녀들에게 실망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은 미경 씨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미경 씨, 오늘도 오셨네요. 미경 씨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즐거워요. 미경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미경 씨는 그런 말을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가족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다른 분들은 자신을 좋아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지금 미경 씨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관계에 도전해 보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보세요.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세 번째,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일을 찾으세요.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74세 이춘자 씨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춘자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실망한 후 새로운 꿈을 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1년 후 춘자 씨의 그림은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복지관에서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춘자 씨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춘자 선생님,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선생님 재능이 대단하세요. 우리도 그림 배우고 싶어요. 춘자 씨는 그런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다른 분들은 자신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림을 통해 새로운 자존감을 찾았습니다. 지금 춘자 씨는 다른 분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하고 부르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 4부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새로운 관점. 여러분, 이제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연이 가족의 전부일까요? 진짜 가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혈연이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진정한 가족이 아닙니다. 혈연이 없어도 서로를 존중하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68세 최영숙 씨의 깨달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숙 씨는 친자녀들에게 상처받은 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혈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인 건 아니구나. 서로 아끼고 존중해야 진짜 가족이구나. 영숙 씨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래분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서로 아플 때 돌봐주고 외로울 때 함께 해주는 관계입니다. 이분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다. 지금 영숙 씨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생일도 챙겨주며 살고 계십니다. 친자녀들보다 더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관점을 가져보세요. 혈연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세요.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심으로 다른 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함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오히려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불신하지는 마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 줄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용기를 잃지 마세요.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여러분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76세 정명자 씨가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실망해서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살던 삶에서 벗어나 진짜 나다운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명자 씨는 지금 정말 당당하게 살고 계십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고 계십니다.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남은 인생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도 명자 씨처럼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첫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로 이미 소중한 존재입니다. 둘째, 경계선을 분명히 하세요. 가족이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분명히 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용기를 가지세요. 새로운 인연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넷째,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일을 찾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지 마세요.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람을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힘든 시간이 있어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오히려 더 깊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당당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